네, 우리 타도 문재인 선택 공주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구 시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성을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대구 수성구 을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못된 협잡공천과 대선 경쟁자 천액이라는 일부 세력의 불순한 업무 때문에 잠시 당을 떠나 광야로 나가고자 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저지른 협잡공천의 불공정과 불의를 바로잡아달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요청했으나 황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홍준표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홍준표의 시간입니다. 저는 마지막 정치를 고향에서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단지 바람으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저를 키워준 고향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협잡 기망공천의 희생양이 되어서 지금 광야에 나홀로 서 있습니다. 저 홍준표를 살려줄 곳은 오직 내 고향 대구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 시민 여러분들만 믿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무소속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추천한 시민공천의 후보로서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고향은 늘 따스한 어머님의 품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식이 돌아와서 새롭게 몸을 추스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무려 3번이나 이삿짐을 싸면서 저 스스로 깊이 돌아봤습니다. 고난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처럼 더 큰 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어머니처럼 우리 고향분들께서 더욱 엄한 가르침을 주시고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저 홍준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더욱 깊이 새기고 더욱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는 우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계시는 250만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비가 오는 수성로 천변을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구의 어려움이 저희 처지와 교차되면서 코끝이 찡해져 한동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꼭 94년 전 대구의 민족시인 이상화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돌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현 정권에게 우리 대구가 남의 땅이 된 것은 아닌지 수성벌이 빼앗긴 들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화사를 찾아가서 빼앗긴 저와 대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대구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25년 정치 인생에서
그토록 바라던 대구의 품에 정당의 굴레를 벗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구의 정치 인연은 이어질 듯 하다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당초 대구 출마를 고민하다가 PK 수비대장을 자임했지만 당의 불순한 세력은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길고 긴 대구 정치 인연의 첫 번째는 바로 수성갑 지역구였습니다. 1995년 12월 모래시계 검사를 퇴임한 후에 정치를 선택하고 출마를 검토했던 지역구가 바로 수성갑구입니다. 당시 수성갑구에는 제 손으로 구속시켰던 분이 사면복권이 되어서 자민련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수성갑구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검사와 피의자가 맞붙으면 당시 수사가 정치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서 첫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후 2001년 10월 동대문 을 보궐선거 당시에 저는 내심 2004년 4월로 예정된 대구 총선에 출마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해창 총재께서 서울 동대문 을 지역구 출마를 강권하시면서 두 번째 대구 정치 인연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랑구에 출마한 경쟁력 있는 환경운동가 출신 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꺾어야 했기에 그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에게 대구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김문수 의원은 서울 동북부 수성이 급하다. 당신이 대구로 가면 나도 부천을 버리고 영천으로 가겠다. 그렇게 만류를 하는 바람에 그 당시 대구 중랑구 아마 제 기억은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그 당시 인기가 참 높았던 것으로 합니다. 네 번째가 2006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조혜영 대구시장님이 불출마하면서 대구로 오려고 했으나 그 당시 대구 원로 정치인의 반대로 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창녕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대부분이 지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녕은 저를 낳아준 고향이고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서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싶다는 그런 고향 정치에 대한 열망은 다섯 번째 2014년 김어빈 시장님이 퇴임을 하면서 농반 진반으로 저보고 대구시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경남지사를 1년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대구에 올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가 2017년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면서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북을 당협위원장으로 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 패배하고 당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북을 당협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좌절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 동을 지역에 유승민 의원과 한번 붙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또 합당을 하는 바람에 우리 당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올 팔자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갔다가 또 당과 일정 협의를 거쳐서 양산으로 갔는데 양산까지 출마를 못하게 막는 바람에 저를 살려줄 곳은 이제는 대구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대구로 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나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안보와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색깔론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탄핵의 여파로 패배를 했습니다. 지방경 선거에서는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그 구호를 내세웠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그걸 막말이고 악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2년 전 지방선거에 한번 유튜브하고 다 보시죠. 저는 막말꾼으로 몰렸고 악담하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북한에 받쳐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말은 악담과 막말로 저는 심지어 당내 철없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배척을 당해서 유세조차 못 오게 했습니다. 참 억울하게 2년 먼저 세상을 봤다는 죄로 그 당시는 막말꾼으로 몰렸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나라가 북으로 통째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경제는 되살릴 수 없는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문재인 탄핵을 주장을 하면서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제목을 들었습니다. 여적죄, 그리고 민생 파탄죄, 국민 분열죄 이렇게 해서 파면을 저는 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타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목숨 걸고 패스트트랙 막는다고 했다가 무기력하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막았던 국회의원들 전부 법정에 나서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가장 문정권을 상대하는 최적임자고 또 문정권을 상대할 만한 사람은 저는 홍준표밖에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현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 지도부가 제대로 문재인을 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구를 풍패지향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풍패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다시 날 수 있는 그런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지만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구의 자긍심은 큰 상처를 입었고 TK 정치력은 끝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에 대구로 정권을 되찾아올 사람은 이젠 홍준표뿐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하고 그리고 더욱 정진을 해서 보수 우파 정권을 되찾고 지난 40여 년간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구가 정권을 담당한 게 대한민국 70년 사이에 40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왔던 풍패의 영광과 번영 다시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오늘 드립니다. 세 번째로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바로
복당하겠습니다. 탈당이라고 해봐야 불과 40일에 불과합니다. 당으로 돌아가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보수를 보수답게 야당을 야당답게 그렇게 만들어서 2022년 정권을 반드시 대구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의 눈물부터 닦고 대구를 살리겠습니다. 대구의 성취와 번영은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총생산은 수십 년째 꼴찌고 기업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대구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의 대구의 산업 구조는 섬유산업이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성, 청구, 그리고 우방, 건설업체가 반짝 대구 살리기에 앞장섰다가 그마저도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대구에 중심되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구의 산업 구조를 개편을 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대구 정치인들에게 했습니다. 대구는 지금 가보면 라면 팔아 떡볶이 사 먹고 떡볶이 팔아 라면 사 먹는 그런 경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대구는 암담하다. 그 10년 전부터 내 대구 정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대구로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대구의 이런 산업 구조 개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구를 첨단 산업 도시로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대구에 삼성과 같은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대구는 이런 유치 조건이 안 됐습니다. 첨단 산업 제품들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을 합니다.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물류비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게 대구에는 첨단 산업 그런 그것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구 통합공항이 건설이 되면 대구 주변에서 첨단 산업을 하더라도 그 대구 통합공항을 통해서 해외 수출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제품은 거의 100% 항공화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몰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 통합신공항이 2025년 완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5km 이상 활주로가 들어옵니다. 활주로가 3.5km 이상이 되어야지 유럽과 미주의 장거리 노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 통합신공항을 만드는 것을 계기로 삼성 차세대 반도체 공장도 대구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를 첨단 산업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단계가 플라잉카입니다.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잉카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플라잉카 산업단지를 대구 근교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유치하려면 필요한 것이 대구에서 울산이나 그리고 부산항까지 갈 수 있는 화물 수송로가 특히 철도 노선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동시에 대구에 플라잉카 단지를 연구개발센터와 특화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대구의 100년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두 개만 개편이 되면 대구는 내륙 도시이긴 하나 발전을 퀸텀 점프라고 합니다. 퀸텀 점프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약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은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대선 공약으로도 같이 우리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 과거 우리가 잡았던 정권하고 달리 대구에 10월 달에 국가 예산 몇 푼 더 지급하고 1조 2조 더 주어 본들 그것은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발의 오줌 누기고 산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런 장기 계획보다 더 급한 것이 우한 코로나 대책입니다. 지금 대구의 가게는 문을 모두 닫았고 지역 경제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시민보건과 방역도 중요하지만 한두 달 후에 시민들 생계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좀 힘들어졌습니다. 식당마다 가보면 문 닫은 곳이 많고 그리고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추경예산 11조 7천억에서 대구에 떨어지는 예산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에게 대구 경북 지역 살리기 위한 시급적인 선제적 조치로 TK 코로나 뉴딜 20조 원을 요구를 합니다. 추경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으로 10조, 부가가치세 면세 등 조세 감면으로 6조,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 공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와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출연 4조 원 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대구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대책이 된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자긍심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나중에 다 회복되면 우리가 갚아도 됩니다. 우리가 갚아도 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TK 코로나 뉴딜 대책을 통해서 20조 원가량 대구의 경기 회복 자금과 그리고 필요한 그런 조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대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70년 영광과 성취를 이끌어온 풍패의 땅이자 보수우파의 심장, 우리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의 존엄과 영광 그리고 번영을 위해 대구의 아들 이 홍준표가 앞으로 붕골 쇄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 대구를 깔보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대구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구하십시다. 마지막 정치를 내 고향 대구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반드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